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3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0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9월 1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경술월 기해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기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 기토가 되겠고,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술월이 되겠습니다. 술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로 볼 때 일간을 먼저 보시고요. 다음으로 월령, 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을 먼저 알고요. 월령, 월령의 특징을 안 연후에 사주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적인 방법이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어저께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천간 10개 중에서 5번째 천간이고,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무토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니 6번째 천간이 되면서 이 기도 마찬가지로 무토와 마찬가지로 토의 기운,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라고 하는 천간은 오행으로는 토가 된다. 무토와 마찬가지로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어저께 무토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는 음토가 됩니다. 음토. 그래서 같은 토이지만 음량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음량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죠.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남녀의 차이는 엄청난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하지만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사는 것이고, 여자 또한 남자가 있어야 사는 것이 바로 음양의 조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양토, 고황토라고 말씀드렸죠. 고황토, 높고 넓은 산이라든가 광야 같은 개념, 산 또는 광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에 상대되는 개념이죠. 무토가 높고 넓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고 아담한 그런 토가 됩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전원토,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은 밭전자를 써서 그래서 논밭과 같다 또는 원은 동산 원자죠. 정원 같은 것 개념. 또는 이제 분토라고 해서 화분에 담겨져 있는 작은 흙을 말합니다. 비옥한 그런 토인데, 무토는 광활한 토라고 하면 기토는 작은 텃밭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은 또 건토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건토, 마른 땅입니다. 건토, 말을 조자로 써서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와는 달리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죠. 그래서 니사라고도 표현하고요. 또는 습니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기가 자작자작 있는 텃밭과 같은 개념이 바로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토죠. 엄청난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태백산이라든가 이런 큰 산이기 때문에 이 무토는 왕해지게 되면, 신왕하면 뭐다? 물체가 된다라고 해서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이기 때문에 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산토가 된다. 토가 바람에 불어서 흩어져 날아가는 것처럼 기토는 목이 많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면 간목을 쓰지만 기토는 좀 왕하더라도 간목을 쓰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 좀 이따 제가 기토 일간이 간목을 쓰는 예를 설명을 드릴 테지만,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간목 쓴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하고 그다음에 적당량의 물기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난다. 쉽게 말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햇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땅을 촉촉하게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적당량의 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시사철 병화 개수를 어떻게 잘 유유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느냐, 즉 수와 기재가 잘 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옥토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예를 들어서 화가 없고 수만 많으면 동토가 될 것이고, 수가 없고 화만 많으면 열토, 텃밭도 물기가 없으면 거기다 안에다 작물이라든가 화초 같은 것을 심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 비옥하기 위해서는 병화개수가 잘 조화를 이루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술월,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계절. 술월은 일단 절기로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6월에서 술월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한로 절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술월은 가을이 됩니다. 가을은 신월, 6월, 술월이 모두 가을이 되는데, 신월은 초가을 입추가 되어야지만 신월이 되는 것이고, 신월에서 6월 중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로가 되어야지만 신월에서 6월로 바뀌게 되고, 6월에서 술월로 바뀔 때는 반드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로가 되어야지만 6월에서 술월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모두 가을에 해당이 되고요.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월보다는 6월보다는 술월이 점차 기온이 어떻게 돼요? 하강해서 점차 추워진다, 오싹해진다.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건 숙살지기라고 있죠. 숙살기, 숙살지기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좀 엄숙하고 오싹한 약간의 한기가 드는 그러한 것인데, 물이 얼 정도의 그런 혹한은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조금은 쌀쌀하다 싶을 정도의 요 정도.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요새날 여름 같은 때는 맥주를 먹을 때 노장에서 먹으면 좀 덥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밖에서 예를 들어서 밤에 노장에서 맥주 먹기 딱 좋습니다. 약간의 얇은 패딩 정도, 패딩이 아니라 바람막이 옷 정도 하나 있으면은 바람도 선선하고요, 맥주도 시원하고요. 어떤 분들은 좀 춥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요새 날이 좋고, 그 다음에 모기도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이렇게 좀 덜 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숙살기. 근데 이제 술월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갈 때 이제 추워서 노장에서 이제 술 먹기는 좀 어렵고, 그때는 이제 이렇게 천막 같은 걸 쳐서 그 안에서 난방하면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정도는 아주 좋은 쾌적한 상태에서 노장에서 술 먹기 좋은 그런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온이 하강했다 하더라도 얼음이 얼 정도의 그런 정도는 아니다. 상강 정도 가게 되면 이제 한로 이슬이 서리로 바뀌게 될 때, 이때는 좀 추울 것 같아요. 이때는 천막 치고 그 안에서 먹으면 술을 한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슬을 이제 잘 챙겨서 드시면은, 그리고 불금, 금요일 같은 때 이렇게 드시면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노장에서 이제 시원한 맥주 한 잔씩들 가시기 바라고요. 자, 술월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떼는데, 자, 신유술월이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했는데, 신유월이 이때가 금이 실질적으로 왕한 때는 신유월인데,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유는 금의 제왕지가 돼서 신유월이 왕하고, 술월은 실질적으로 술월은 금이 왕한 것이 아니라 술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술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술, 충미, 월이 모두 토가 왕하면서 4개월이라고 하죠. 4개월. 네 계절의 끝을 4개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봄의 끝, 여름의 끝, 가을의 끝, 겨울의 끝 해서 지는 봄의 끝이 되죠. 그래서 늦봄이 되는 것이고, 술은 늦 가을이 되죠. 가을의 끝, 축은 겨울의 끝, 늦 겨울, 밀은 여름의 끝, 그래서 늦 여름 이렇게 돼서 진술충묘월은 모든 네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모두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그 다음에 환절기 계절이 바뀌는 그러한 관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또 지나게 되면 제가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은 이제 대체적으로 한로절과 상강절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한로까지는 그렇게까지 춥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먼저 쓰느냐 병화를 먼저 쓰느냐 놓고 봤을 때, 한로절까지는 병화 개수를 쓸 땐 개수를 먼저 쓴다라고 하지만, 상강이 지나면서부터는 이때는 춥기 때문에, 서리가 내리기 때문에 이때는 개수보다는 병화를 먼저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쓴다, 이렇게 좀 용신충하는 패턴이 좀 바뀌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진술충묘월은 다 똑같습니다. 진월도, 술월도, 축월도, 미월도 모두 상반월과 하반월에 따라서 조금씩 용신충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그때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징,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오늘 태어난 일간, 술월에 태어난 일간 기토가 되겠습니다. 기토. 자, 술월은 토왕절이기 때문에
토일간인 기토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령을 얻었다, 덕령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기토일간이 신왕한 사주가 되죠. 대체적으로 일간이 왕하게 되면 관성을 쓰는 것이 기본적이죠. 억부용신법이라고 해서 억자, 왕한 것은 누르고, 부자, 약한 것은 도와준다. 누르는 것, 왕한 것을 누르는 것은 관성으로 하는 것이고, 약한 것을 도와주는 것은 모두 인성과 인성 또는 인성과가 아니라 인성 또는 비견겁제로서 약한 것은 돕게 되는데, 일간이 왕한 관성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일간의 특성, 일간 이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저께 무토가 수월에 태어났을 때 무토는 반드시 왕토이기 때문에 후중해지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칠살 간목으로서 왕토인 무토를 소토소벽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음토인 이 기토 같은 경우에는 수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일단 간목을 쓰는 것은 일단은 일단은 별개의 문제고요. 먼저 수월에 술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라고 말씀드렸죠. 술토는 건토 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기온은 떨어져 있고 건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으면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죠. 물기 없는 땅에서는 풀 한 폭이 자라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술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 개수를 얻어서 상반월 한로절에 개수를 얻어서 기토 또는 원령이 있는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준다. 윤토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기토에 자라고 있는 여러 가지 작물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술월에 개수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술월의 특징은 뭐다? 저온 건조하다. 저온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 하강돼서 춥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어서 바싹바싹 말라있다라고 하는 뜻이니, 저온은 뭘로 해결합니까? 병화로 해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개수로서 해결을 하죠. 그래서 먼저는 개수를 이렇게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는 병화로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술월의 기토 사주를 어느 정도 배합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기토일간이 술월에 태어났는데 천간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 또는 무토는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지로 진술, 축 및 토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토가 너무 왕하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간목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때 이 간목을 쓰는 경우에는 이 간목을 가지고 기토를 갖다 소토소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토를 제해주는 용도로서 간목을 쓰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기토를 제하려고 간목을 쓰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큰 산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큰 산이 있는데 그 큰 산 옆에 작은 텃밭 같은 게 있어요. 텃밭 같은 것이. 근데 비가 많이 오거나 지진이 나게 되면 그 큰 산에서 산사태가 나게 되면 큰 흙이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 작은 텃밭을 갖다 뭉개버리는 수가 있죠. 그러면 그 텃밭 기토를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못 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산간 지방에서 텃밭 가꾸는 사람들은 산에서 토사가 넘쳐나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나무라든가 콘크리트 가지고 벽을 쌓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간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작은 텃밭 옆에 큰 산이 하나 있는데, 이 큰 산이 흙이 넘쳐서 기토를 갖다 매장시켜 버리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간목을 울타리를 쳐서 무토가 쏟아지지 않도록 제어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기토는 절대 간목 쓰지 않는다면 절대가 아니라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진술, 축미, 월 등의 토가 왕할 때 기토가 태어났는데 천간으로 무토가 투출하거나 또는 지지로 진술, 축미, 토 등등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토사가 흘러내려서 기토를 매몰시켜 버리면 기토라고 하는 텃밭을 우리가 못 쓰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그 토사가 넘쳐나지 않도록 막아준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간목을 쓴다. 이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토가 없을 때는 간목도 쓰지 않고요. 지지로 진수축 및 토들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 간목은 필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 병화로서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일단 사주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을 안 연후에는 뭘 봐야 된다? 격국이라고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자,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잘 짜여져 있느냐, 잘못 짜여져 있느냐, 이 구성을 놓고 보는 것이죠.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원령인 술토는 양토가 됩니다. 그래서 대 양이 되는 것인데, 일단 기토가 술토를 보면 저거는 겁재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격국이 겁재격이냐? 아니죠. 대체적으로 기토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걸록격 또는 준걸록격, 그냥 걸록격으로 보셔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술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정화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화는 신종무죠. 신금, 그 다음에 정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원령만 놓고 봤을 때는 원령 자체는 무토이기 때문에 이건 걸록격으로 보지만, 예를 들어서 술 중에 있는 신금이 이렇게 천간으로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요거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죠. 저 기토 입장에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생금 식신이 되는 것이죠. 식신 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술 중에 있는 정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저 정화는 인성이 되죠. 인성인데 대 음의 관계가 돼서 나를 생활해주는 생아자가 되는 것이니, 저거는 편인이 돼서 편인격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그냥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았다, 그냥 걸록격 본다,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좀체로 쓰지 않지만, 천간으로 술월의 기토가 무토가 투출했다 또는 지지로 토가 너무 많다는 경우에는 부득이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개수로서 토를 윤택하게 윤토해주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해준다라고 하면, 술월의 기토는 기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크게 나타날 것이니, 이때 필요한 병화 개수를 잘 갖추게 되면 부귀를 얻을 수 있다. 관성이 없는데 어떻게 귀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꼭 관성을 가지고 귀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신금 같은 거 설명을 드렸을 때, 신금은 관을 보는 것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정화 보는 것은 좋아하지 않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그죠? 조우하는 용도로 쓰는데, 예를 들면 봄이라든가 가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춥지 않은 경우는 병화 필요 없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신금일간이 세력이 있고 임수를 잘 써서 금백수청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격이고, 격이 맑고 깨끗하면 부귀는 당연히 따르는 것이지, 꼭 관성만 가지고 귀를 얻는다, 재성만 가지고 부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사주 격국 또는 그 사주의 짜임이 얼마나 맑고 깨끗하냐, 청탁에 따라서도 부귀는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술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 제가 먼저 걸록격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은 신금이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화가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병학에서 일단 예를 들어서 생시에서 신금이 투출됐다 그러면 격국은 식신격으로 바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시에서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편인격으로 바뀌게 되죠. 일단은 오늘 연지에는 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목 기토 입장에서 정관에 해당이 되죠. 물론 토가 많을 때는 인중 간목을 써서 토를 제하는 용도로 쓸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간목을 써야 될 상황은 주어지지 않았고요. 인중병으로서 조후하는 용도로는 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후,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해가 되는 글자는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일지의 해수를 봐서 기해일주가 되죠. 기해일주, 기토일간이 일지의 해수를 보게 되면 뭘 얻었습니까? 일지의 정제를 얻었죠. 정제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뜻하고요. 철을 뜻할 수도 있고, 인기, 재능, 유흥, 오락, 기타 등등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는데, 국세만 좋다라고 하면 재성이 일지이기 때문에 남자 처덕이 있을 수가 있겠고, 재물덕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사주가 잘 짜여져 있고 울루가 불순하지 않고 울루가 나한테 친화적으로 흘러갔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임수가 연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 술월의 기토가 해뿌리를 둔 임수가 이렇게 있으면 수는 그냥 그럭저럭 적당히 있다. 그렇게 원래는 기토가 임수가 투출되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원령 자체가 술월의 토왕절이기 때문에 임수 있어도 능히, 원령 자체가 토이기 때문에 능히 임수가 범람해서 기토를 갖다 쓸고 내려가는, 즉
수동류되는 그런 것은 막을 수 있겠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경금. 그래서 기토일간이 왕한데 상관이 생지하는 그런 국세,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사주 구조는 나쁘지 않습니다. 기토가 수월에 태어나서 일간도 왕하고요. 연지에 있는 인중 간목 도 있고 인중평화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금에 투출해서 상관생제도 하다 보니 사주의 짜임은 좋은데 조후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수월에 금수가 좀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인중평화만 가지고는 조후하는 것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화를 얻어서 좀 조후만 좀 더 보충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좀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은 사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해월이죠. 술월의 일간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뭐 식재가를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수의 뿌리를 든 일지해수의 뿌리를 든 임수가 경금의 생조까지 받기 때문에 수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한데 자수까지 얻게 되면 이건 수가 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요 간목이 투출되어 있죠.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해에 통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인해 통근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은 약한 간목이 아닌데 일간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수가 너무 왕해져서 문제, 조후가 조금 더 어그러지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화를 얻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렇게 병인시가 되게 되면은 요 해수하고 요 인목하고 합을 하죠. 인해합목이 되기 때문에 관살이 왕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금이 있어서 목이 왕해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간 자체가 원령에 통근했기 때문에 관살이 왕해지다 하더라도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다. 좋은 점은보다 병화가 술인의 뿌리를 든 병화 투출돼서 이거는 조우를 충분히 하고 있다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수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습하지는 않게 되겠죠. 사주 원국 자체는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은 원국인데, 이 나쁘지 않은 원국이 어디로 가느냐가, 운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저는 화운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정묘시는 병인시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정화 가지고 조화하는 힘은 병화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겠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죠. 수로의 토가 왕한데 무진 토가 다시 왕하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가 투출을 하게 되죠. 토가 또 하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본시 간목으로서 소토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지지에 있는 간목 가지고 천간에 있는 무토를 지하기 어려우니 이런 경우에는 그냥 토의 기운을 갖다가 금으로 설해서 수를 생하는 상관생지해주는 그런 틀로 가고요. 그냥 단지 인목은 인중에 있는 병화로서 역시나 토가 왕하다고 해서 조후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중병화로서 조후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까 병인 정묘는 화운 때가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것도 화운 때가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사지는 좋지 못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일시지로 사해 상충이 되죠. 사해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꺼리는 바가 될 것이고, 경오시가 되게 되면 술에 뿌리를 든 기토 외에도 다시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오중정화로 조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질문하셔야 돼요. 자, 수월에 인오를 다 봤습니다. 그러면 인오술 화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화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수가 껴 있으면 이건 인호술 화국을 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인술 화국도 이거는 합력이 없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이것도 화국이 안 되고요. 단지 오중정화, 인중병화를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이렇게 해수가 있으면 인호술 삼합 화국은 지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으로서 수를 생하고 조후해주는 화로서 조후해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 임신시, 계유시는 무조건 화운가야 된다. 화토운 가야지 발전할 수가 있고요. 이건 매우 한습해져 있는 사주. 아무리 기토가 원령을 듣겠다 하더라도 이거 금수가 너무 왕한 사주이기 때문에 화토운이다. 목화운이 아니라 화토운을 가야지만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는 사주 원국 자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인 같으면 짜임은 매우 좋지만은 운이 제가 봤을 땐 병인시가 된다 하더라도 운이 썩 좋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 딱히 제가 만약에
고른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그냥 경호시 정도 이렇게 경호시를 고르고요. 운은 화토운 내지는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을 것 같지만 대운까지 봤을 때 썩 좋은 날은 아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